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4월 24일 수요일에는 안수남 세무사와 함께하는 세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가 열립니다.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거나 샵 9730으로 상담 내용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노후에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주거가 참 중요한데요. 요즘은 뭐 삼시세끼를 다 챙겨주고 각종 서비스가 제공되는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버타운 정말 시니어들의 낙원이 돼줄까요? 오늘 이런저런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최원철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일단 실버타운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양원 또 요양병원과 어떻게 다른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노인형 복지주택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노인 주거 복지 시설이 있고요. 네. 노인 복지 주거 시설 안에 유료 양료 시설하고 노인 복지 주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노인 복지 주택이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실버타운입니다. 네. 근데 이게 일반 양론이나 이런 거는 10세대 10가구 이상이면 되는데 이 실버타운은 30가구 이상 하는 경우만 이제 허가를 해주고요. 네. 예. 그다음에 2015년까지는 분양도 가능했었는데 예,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임대만 현재 가능합니다. 그래요. 네. 그 이제 실버타운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 들어갈 수 있는 그 나이 제한 이런 게 좀 있다면서요? 법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정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규제 완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실버타운 들어가는 거는 이제 연령은 60세 이상입니다. 네. 근데 보통 알려지기에는 80세 이상이 넘으면은 이제 좀 제한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는 한데 실제로는 80세 이상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예, 이제 본인이 스스로 거동이 가능한다든가 그다음에 약간 이렇게 치매 검사 같은 걸 미리 합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동이 약간 또 불편하신 분들은 그 요양보호사 직접 또 그 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버타운 내에서 그 개인 비용 내고 하는 분들 꽤 있어요. 그래서 95세 이상 되신 분들도 지금 시니어스 타워라든가 이런 데 지금 거주하고 계신 분들 거주는 하실 수 있는 기존에 들어가신 분은 거주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경도 인지 장애든 말씀하신 치매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새로 80대 넘어서 입소하는 거는 좀 어려우신가요? 어떤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소할 때 그거를 이제 직접 인터뷰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실버타운도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소할 때 검사를 할 뿐이지 딱히 나이 제한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양병원하고는 다르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실버타운도 종류가 어떻게 나뉘어요? 아까 분양형은 없어졌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실버타운을 많이 보급을 하려고 예전에는 이제 60세 이상 이제 들어오는 조건으로 해서 하면은 용적률이라든가 이렇게 좀 분양할 수 있는 면적도 키워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줬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워낙 이 아파트 투기하고 좀 이런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 실버타운이 좀 시내 좀 좋은 자리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부모님 이름으로 분양을 받고 바로 또 전매를 해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그래서 이제 그때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이게 2015년 초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 이후에 이제 분양을 완전히 이제 못하게 막아버리고 임대만 가능하게 이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분양형하고 임대형인데 그렇죠. 2015년부터는 이제 분양형은 없어지고 임대형으로만 이제 지금 하게끔 돼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에 보급이 거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결국은 사업이잖아요. 사업인데 땅을 사고 또 건물을 짓고 하려면 PF도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고금리에다가 요새 우리나라 부동산 PF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부동산 위기 계속 나오는데 맞습니다. 아파트도 지금 어려운데 근데 이걸 사업자들이
토지를 빌려가지고 또 땅을 사가지고 그 건물 또 짓는 비용 다 빌려가지고 짓고 운영만 해야 되잖아요. 네, 보증금 네. 받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여태까지 보급이 안 되다가 네. 최근에 이제 마곡에 네. 이제 VL 웨스트라고 해서 이제 최고급형. 네. 거기 네, 비싼 것 같던데요. 네, 굉장히 비싸죠. 네. 네, 뭐 보증금 9억 이상 내야 되고 뭐 한 달에 내는 돈도 뭐 한 2, 300 정도 내야 되는데 그래도 네. 우리나라가 네. 이제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 분들이 있어요. 네네. 예.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뭐 내가 하여튼 좀 자녀들하고 살기는 좀 그렇고 좀 좋은 데서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하면 호텔 같은 데서 사는 겁니다. 네. 근데 좋은 점은 안에 병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내가 아프더라도 바로 즉각 대응이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뭐 삼시세끼 걱정을 따로 안 해도 호텔식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잘 나오니까 네. 다만 이제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이게 일반인들이 모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지금 예. 말씀하신 그런 거는 이제 임대형 중에서도 고급형이고 예. 고가형이고 고가용. 예. 좀 그렇게 그냥 보통 일반형, 뭐 저가형도 일반형도 있죠.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반형 같은 경우는 서울 외곽 쪽에도 있고 네. 뭐 지방 쪽에도 있는데 뭐 보증금이 좀 적으면은 이제 그 월세 비용이 조금 높죠. 네. 예. 근데 이제 단지 그 차이는 뭐냐면 저희가 그 실버타운 들어간다고 방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뭐 식사만 하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 시설이 있어요. 요새 네. 우리 아파트 신규 재개발 재건축할 때 그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만들잖아요. 운동시설도 있고. 예, 운동도 있고 골프도 있고 네. 뭐 그 영화관도 있고 사우나도 있고. 쉽게 말해서 멀리 안 나가도 네, 그 그 단지 안에서. 안에서 모든 게 해결이 되니까. 네. 왜냐하면 노인들은 밖에 일일이 또 다니기 힘들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아주 잘 만들어 놓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게 조금 비싸죠. 그리고 또 몸을 이제 액티브 시니어라고 그러는데 네.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좀 젊으신 분들은 그런 시설을 마음 놓고 이용을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또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비용은 내가 내는데 근데 사실 실제로 이용하는 게 많지 않으면 네, 이용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누구 좋은 일을 하는 거야. 예, 그런 게 많이 있죠 지금. 예. 그렇겠네요. 네. 그런데 정부가 지금 분양형 실버타운을 내년부터인가요? 재도입한다잖아요.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예. 말씀하실 때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예, 폐지를 했는데 예. 재도입한다는 거 네, 어떤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 지금 노인 인구가 급증을 합니다. 베이비붐 세대들과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그러니까 국민연금뿐만이 아니라 각종 개인연금 네. 이런 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이 이제 급증을 하는데 아무래도 뭐 일일이 다 케어하기가 힘드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올 초에 제가 국무조정실에서 네네. 예, 요건에 대해서 이제 규제 완화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교육 좀 시켜달라고 해서 제가 직접 나가서 교육을 시켜드렸어요. 그러셨어요. 예, 교수님? 예. 네. 근데 이제 노인 인구가 급증을 하는데 노인 케어 시설이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솔직히 우리 이렇게 보면은 청년 관련된 뭐 정책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노인 인구가 훨씬 빨리 급증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거의 노인 뭐 빈곤율도 솔직히 좀 세계에서 좀 많이 높은 편이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안정화시키려고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분양을 못하게 하면은 네. 사업자들이 돈이 안 되니까 네. 예, 이거를 추진을 안 하죠. 임대용만 예, 하기에는. 임대용만 하기에는 사업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 분양을 할 수 있게는 하는데 네. 아직도 뭐 모든 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도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인구 소멸 지역에 한해서 일단은 하겠다 먼저. 아까 말씀하신 도심 좋은 데보다는 그렇죠. 인구 소멸 지역으로 하면은 이제 예, 맞습니다. 투자나 투기로 이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쪽부터 하겠다는 예, 건가 그리고 봐요. 뭐 저도 계속 정부 쪽에 얘기해 준 거는 뭐냐면 뭐 그렇게 걱정이 되면은 네. 우리나라에 좋은 제도가 있거든요. 내가 집을 주택연금 종신형 가입을 하면은 네.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어요. 네. 그 집을 담보로 해서 거기서 이제 생활비가 나오는데 그 담보 가치가 끝나도 네. 계속 그 집에 살면서 죽을 때까지 나오던 생활비가 죽을 때까지 나와요. 예, 근데요. 예. 아니 그래서 아예 그런 거를 연계해 가지고 분양을 하면 그 쉽게 말해서 실버타운에 내가 들어가더라도 네. 죽을 때까지 주거나 생활비에 대한 걱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은 투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방지가 되고 네. 그래서 나중에 아마 그 인구 소멸 지역 아니더라도 뭐 지방의 대도시라든가 이런 쪽에는 이게 많이 좀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노인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살면은 네. 저희가 지금 독거노인들 관리를 뭐 할 인력도 많지 않고 실제로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많이 모여서 살 수 있는 데 있으면은 아무래도 좀 관리가 좀 쉬워지고 그 실제 그 본인이 걱정되는 부분이 좀 덜하죠. 아무래도 네. 아까 얘기한 대로 병원도 있고 네. 간호원이 상주라니까 아무래도 네. 걱정은 좀 덜하죠. 그런데 그 인구 소멸 지역 하면은 어떻습니까? 인구 소멸된다는 거는 이제 성장이 안 된다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만큼 예. 사람들을 끌어들일 유인이 없는데 예. 이제 고령자들만 그쪽에 가서 살게 하는 게 얼마나 유인책이 될 것인가. 예, 난 저도 거기는 가고 싶지 않아 이런 분들도 의외로 계실 것 같아서. 맞습니다. 네. 예, 저도 의미는 좋지만. 예, 네. 그래서 저도 일단은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은 다 지금 해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의견은 드렸는데 네, 네. 일단 뭐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무조건 뭐 엄청난 무슨 시골이 아니고요. 뭐 서울 주변만 하더라도 강화도 강화도 굉장히 좋잖아요. 뭐 서울도 가깝고 그다음에 뭐 양평, 가평, 청평 이런 데들 다 인구 소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별장 짓고 사는 데인데. 이제 맞습니다. 실버타운이 그러니까 들어가는 실버타운 플러스 뭐 별장 같은 수준은 만들어지겠죠. 네.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실버타운이 지금 현재는 편리한 도심에 많은 건가요? 아니면은 그 외곽에 많은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 뭐 서울 한복판에도 있고, 네. 예, 그다음에 뭐 당연히 대도시, 지방 대도시나 네. 뭐 고창 같은 데도 아예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대규모 실버타운이 조성된 지역도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실버타운을 조성을 한다 하더라도 예. 내가 서울에서 은퇴하고 가서 살고 싶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 서울이나 대도시 계신 분들은 내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아무 때나 지하철을 좀 탈 수 있으면 좋겠다. 네, 네. 예, 아무래도 그런 지역을 선호를 하시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급된 데들은 대부분이 다 그런 지역들이 많이 보급이 그렇긴 한데 됐습니다. 아주 유명한 거 가끔씩 이제 뭐 기사에 예. 나오는 거 이런 거 보면 예, 아까 맞습니다. 또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비싸서 보통 사람들한테 좀 맞습니다. 그림에 예, 떡이고 예, 예. 또 한참 또 기다려야 또 순서가 들어온다 그러고 기다리다 보니까 여든이 넘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예, 맞습니다. 예. 하더라고요. 대충 어느 정도 내야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비싼 거는 그러니까 보증금이 네. 보통 한 25평 기준에서 조금 저렴한 데는 뭐 한 3억 정도, 네. 좀 비싼 데는 9억까지도 가고요. 네. 예, 그게 그게 부부 기준인가요? 아니 뭐 한 1인 실- 기준이나 네. 예,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우리로 따지면 18평형 뭐 24평형 이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네. 혼자 살아도 되고 두 분 살아도 되고 단지 이제 생활비가 이제 두 분이 살면 조금 더 나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보통 생활비가 1인당 한 200에다가 뭐 관리비 뭐 이런 것 저런 거 해서 한 250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좀 서울에 좀 괜찮은 데들이 그 정도를 내는 그럼 거죠. 개별 호실에 들어가면 거기서 주방 시설 같은 것도 있나요? 혹시 조금 간편하게 해먹을 수 있나요? 간편하게 해먹을 수 있습니다. 아. 예, 근데 네. 아무래도 뭐 30기 제공을 하기 때문에 네. 예. 근데 이제 그 일본 같은 사례인데 얼마 전에 그 언론에 나왔었는데 남자분들은 네. 노인들이라 하더라도 이 영양식 나오는 게 이제 아무래도 노인 건강식이라고는 하지만 네. 예, 삼겹살도 좀 보기 힘들고 뭐 이렇게 뭐 술도 한잔 해야 빈대떡도 되는데 부쳐 먹고 싶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그런 예. 게 안 나오고 예, 영양사의 맞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이라서 예, 약간 맞습니다. 병원 음식처럼 슴슴하고 이렇게 그렇죠, 나오면 그렇죠. 입맛이 안 땡기고 막 그러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거 못 견뎌서 나오고 싶으신 분들도 그 계시대요. 일본은 많이 나옵니다. 아. 지금. 그래서 일본은 대부분 노인들이 그냥 그 실버타운 같은 데보다는 네. 그냥 뭐 이렇게 영화 보면 다 집에서 살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도 네. 뭐 우리도 뭐 이렇게 시골에 가면은 뭐 경로다는 게 이렇게 다 모여서 잘 해 드시고 네. 같이 잘 지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이런 대도시에 계신 분들 중에 네. 이제 건강이 걱정되거나 자식들이 좀 떨어져 있다든가 혼자 좀 하는데 불안하다든가 네.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실버타운을 찾게 되겠죠. 네. 그 어르신들께 여쭤보면 그렇더라고요. 가능하면 내 집에서 살고 싶다 이런 예, 분들 가장 맞습니다. 많으신 예.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또 생각을 또 하실 것도 같은데 막상 들어갔다가 나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안에 나름의 문화가 있는데 적응이 안 맞습니다. 되고 예. 또 이렇게 자식들 자랑을 너무 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기분 예, 나빠서 못 있겠다고 이게 그런 분들도 계세요. 예, 제가 지금 네. 그 이렇게 좀 많이 인터뷰를 하는데 네. 그 솔직히 부모님을
이렇게 좋은 곳에 모시고 싶다 이렇게 얘기들은 하지만 네. 그 제가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부모님 MBTI 검사부터 해보셔라. 성향이 왜냐면 어떠신지. 혼자 계시는 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겠네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모였는데 네. 예, 또 아니 우리나라 뭐 초등학생도 왕따가 있는데 네, 노인분들은 따돌림. 그 더 눈치를 많이 봐요. 아. 경로당 가시면은 노인들 분들끼리도 네. 이렇게 끼리끼리 3, 3, 5에 모이시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일단 들어가면은 삼시세끼를 같이 매번 같이 먹잖아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럼 들어갔다가 나오고 싶을 때 예. 아무 때나 나올 수 있나요? 아니, 나오는 건 아무 때나 나오는데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많이 하고 크게 하는 이제 예를 들어 시니어스 타워라는 데가 있어요. 네네. 예, 거기 보면은 예를 들어 보증금 뭐 한 5억 정도 내고 들어갔는데 네. 3년이 넘으면 네. 나오실 때 보증금을 100% 다 돌려받는데 3년을 못 채우면은 네. 한 5% 정도 아. 페널티를 매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 무조건 들어가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네. 3년 못 채우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 놨겠죠. 그렇겠죠. 예, 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어떤 실버타운에 들어가느냐 아까 MBTI 말씀하셨는데 어떤 거를 보고 MBTI는 이제 검사를 했어요. 근데 예. 이제 그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떤 걸 좀 꼼꼼히 살펴보면 나한테 맞는 실버타운을 잘 찾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실제로 이렇게 우리나라 그 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는 의외로 내 집에서 살다가 돌아가시고 싶다는 분들이 83%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아직까지. 그리고 네. 실제 실버타운 선호는 한 4.6% 정도 나오고 그래요? 있어요. 얼마 안 됩니다. 네.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실버타운 들어갔다 하더라도 네. 실제로 비용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주 여유가 많으신 분들은 별로 안 아깝겠죠. 네. 예, 근데 아무래도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생활비라든가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있고 네. 뭐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또 직접 생활하시던 분들이 네. 아유 그 내 돈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너무 잘 놀고 있더라. 네. 예, 이런 게 눈에 보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노인들끼리만 모여 있으니까 네. 뭐 이렇게 옆에서 죽어나가잖아요. 돌아가시니까. 네. 그리고 활기찬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 세대 공존형 실버타운 맞습니다. 예. 뭐 그런 거 좀 하는 것도 어디선가 한다고 그 예전에 들었으니까. 오세훈 시장이 싱가포르 가서 네. 그 3세대 공존형 그 실버타운이 있더라. 네, 네. 너무 좋더라. 근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파트 청약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네. 뭐 그러니까 부모님 그다음에 그 자식 그 손자 손녀가 각각 청약을 받아야 돼요. 그 같은 아파트에 살 확률은 거의 없죠. 근데 최근에 우리 그 의왕 그 저기 백운호수 옆에 예, 거기에 새로 지금 분양하고 있는 뭐 푸르지오 실버타운 같은 경우는 그게 세대 공존형이에요. 세대 공존형인데 네. 실버타운이 있고 네. 그 바로 옆에 이제 오피스텔이 있는데 오피스텔은 젊은 층들이 많이 살잖아요. 근데 오피스텔은 그 청약이 필요가 없거든요. 어. 그러니까 부모님 만약에 여기 모시고 통장이 갔다. 필요 없는 거니까. 예, 네. 그러면은 그 오피스텔 본인이 들어가서 바로 가까운 거리에서 보살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그게 세대 공존형이 되는 거죠. 그게 이미 이제 그게 성공적으로 되면 또 예. 이제 여러 곳에서도 또 그렇게 시도가 예, 있을 맞습니다. 것 왜냐하면 같고. 그런 네. 것들이 실제로 많이 필요하죠. 네, 자 이제 마무리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다른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예. 좀 우리가 저런 거 좀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면 끝으로 발전 방향을 지금 좀 말씀해 주세요. 서울시에서 네, 골드시티라고 지방에 대규모 실버타운 만드는 걸 추진하고 있어요. 그것도 제가 계속 같이 그 도와드리고 있는데 네. 하여튼 뭐 조그맣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지방에 이제 청년이나 그 실버 그 세대들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은퇴하신 분들이 그걸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좀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치매 환자가 급증을 하는데 제가 지금 정부나 네. 지자체에 보고 이런 치매 그 환자 특히 이제 노인들이 아무래도 많겠죠. 예, 이런 분들이 우리 네덜란드 호그백이라는 마을이 치매 마을입니다. 네. 그런 형태를 지방의 은퇴자 마을 만들 때 같이 만들면은 아무래도 혼자 있는 훨씬 것보다 낫죠. 같이 있으면 그 진행 속도도 더뎌지고 좋다고 지금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 이미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가 너무 급증을 해서 100만 명이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매일 스마트폰에 길 잃어버린다고 연락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빨리
그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원철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